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 TV의 고성관입니다. 오늘은 목단피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목단피는 혈전증을 개선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임상을 할 때 도인과 목단피 같은 약을 쓸 때 보통 아이고 선생님 저는 다리가 저리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분이 기순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구나 할 때 이 도인 목단피란 약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임상적으로 사용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단피는 이 왼쪽에 보면 이 모란 꽃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 모란 꽃은 아주 붉은색 모란 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이것을 국화, 중국의 국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인들은 이 붉은색을 악기를 몰아내는 색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 모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란의 뿌리 껍질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죠. 이렇게 심을 빼고 뿌리 껍질을 약으로 쓰는 겁니다. 기원식물 한번 보죠. 자, 목단이라는 식물 또는 모란이라고도 하는데 목단 파이오니아 subtilusticosa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속명은 그리스 신화의 의학의 신인 파에온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이다. 자, 의학의 신의 이름으로부터 온 속명이니까 약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학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subtilusticosa라는 종명은 이것은 아조목 모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아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밑에 부분은 목질로 되어 있고 줄기 부분은 윗부분은 이제 땅을 이렇게 기어가는 모양의 그 작은 식물들 이런 것을 아조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식물이다는 의미에서 이런 종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아 모탄이라고 하는 이 모탄은 이 모란, 목단 이런 그 식물명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단의 뿌리 껍질을 약으로 쓴다. 그래서 파이오니아의 라디시스, 이거 뿌리죠. 라딕스 하는 것이 라틴어에서 뿌리고 코르텍스 하면은 이제 껍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뿌리 껍질, 파이오니아의 라디시스 코르텍스 이런 것은 생약명으로 뿌리 껍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방 효능 성미기경을 한번 보죠. 고신 미안하다 하면은요, 맛은 쓰고 매우면서 약간 차갑다. 쓴맛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약성을 나타냅니다. 쓴맛을 나타내는 약들이 매운맛은 물론 열합니다만은 목단피의 경우는 이 쓴맛이 앞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 약은 열사를 제하는 그렇죠? 이 한성을 이용해서 차가운 성질을 이용해서 열사를 제거하는 그런 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심장과 간, 신경맥, 심장경맥, 간경맥, 신장경맥으로 귀경해서 약효를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특히 심장과 간경맥은 주로 혈과 관련이 있어요. 자, 심은 혈을 주관하고 혈관과 혈을 주관하고 간은 혈을 저장하는 장기죠. 물론 근을 주관하지만 혈을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단피라고 하는 약은 청열, 양열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은 뭐니? 혈열을 내리는 약이다 하는 말이죠. 피가 뜨거운 것을 서늘하게 해준다라는 말인데 참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 혈열이란 과연 무엇인가? 피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소박하게 생각하면 자, 피가 뜨거워지면은 끈적끈적 해가지고 혈관벽에 늘어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고지혈증, 그렇죠? 고지혈증 또는 동맥경화증 또는 심하면 폐혈증, 그죠? 피가 뜨거워져서 폐혈증 또는 뭐 더 진행되면 급성 백혈병 뭐 이런 것까지도 유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효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혈산화한다.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어혈을 파산한다 그랬습니다. 이 어라는 글자는 혈액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런 글자를 쓰죠. 어혈 그러면 우리가 협의적으로는 혈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혈관에 혈액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뭐 혈관 안에 혈액이 일부 정체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걸 어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혈관이 막힌 것도 어혈이지만 혈액이 일부 국소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그죠?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단피라는 약의 한방 효능은 혈열을 내려줌으로 해서 그렇죠? 고지혈이나 동맥경화나 또는 뭐 폐혈증이나 이런 곳에 치료 효능을 그죠? 나타낼 수 있고 어혈을 파산해 줌으로 해서 혈전 질환이나 또는 혈액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오는 이런 어혈 질환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질환도 활혈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능을 통해서도 혈액과 관련된 염증 또는 혈액과 관련된 혈전,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와 관련된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분을 보면 페닐프로파노이드 계열. 자, 이 페닐기에 그렇죠? 프로판 탄소 세개가 직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페닐프로파노이드라고 소개하는데 그런 페닐프로파노이드에 이렇게 당이 결합되어 있는 배당체 형태로 여기 보면 글루코사이드 그러면 글루코스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파에오놀 글루코사이드는 파에오노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대표적인 성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소염 작용도 뚜렷하고요. 해열 작용도 뚜렷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목단피의 한방 효능에서 조금 전에 제가 혈열을 내린다. 혈관에 혈열을 내린다 했으니까 물론 한방 효능에서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장과 간으로 기경해서 혈의 열을 다스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페닐프로파노이드는 해열, 항산화, 항염작용이 뚜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물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페닐프로파노이드 구조는 해열, 진통, 소염, 항산화 이런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요. 이 강의를 듣는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반드시 머릿속에 두어야 되고요. 향후 여러분들이 그 연구개발업이나 학자로서 진출하려고 할 때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는 향후 그런 해열, 소염, 진통, 항산화, 항염증 이와 관련해서 신소재 개발의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연구가 돼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 계열의 물질들이
항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효능들도 일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노테르펜 글리코사이드,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는 테르펜류, 테르펜류는 모노테르펜,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세스키테르펜 이와 같은 물질군이 있는데요. 이 모노테르펜은 비교적 분자 구조가 작죠. 탄소 10개짜리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물질이 2개가 결합돼서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는 탄소 10개짜리의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물질이 기본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테르페노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테르페노이드 중에 모노테르펜 구조에 포도당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모노테르펜 배당체, 특히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파이에노프로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이에오니프로린 같은 물질은 작약 같은 그런 생약에서도 중요한 지표 성분으로 소개가 됐죠. 목단피에도 역시 꽃도 작약과 이 모라는 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물질의 특징도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단피의 물질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페닐프로파노이드와 모노테르펜 글리코사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확인된 양리 작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고전적인 양리에서 혈열을 개선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동맥경화증 개선 작용이나 이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는 이 동맥경화증 개선 작용이 그런 혈열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약효명이라고 볼 수 있고 파이어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연구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어혈에 효능이 있다 또는 혈액순환에 효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 또는 항혈전 작용, 혈관 확장 작용 같은 것으로 약효해명이 되었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30대 후반에 일본 오사카의 긴키대학 약학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그 구보 연구실에서 연구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목단피에 이 혈전, 어혈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로 동물 실험, 특히 흰쥐, 래트나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어혈에 대한 연구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항염증 작용 이런 것은 역시 그 혈열을 내린다, 열을 내린다는 점은 소염과 관련이 있다 하면은 이런 혈열을 내린다라고 하는 효능의 약효명 중의 일부다. 특히 여기 보면 컥스투 억제작용 같은 경우도 항염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작용들이 보고가 되었다. 그 외에 간, 그죠? 간 개선 작용. 이게 어디로 기경한다 그랬습니까? 심장과 간과 신장으로 기경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 기능 개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당뇨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증, 신장부전, 이거 개선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약효해명이 되고 있다. 간과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역시 목단피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알레르기 작용 같은 경우는 항염 작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경작용, 항바이러스 작용도 소개가 됐네요. 제가 페닐프로파노이드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항바이러스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물질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암에 대한 대장암, 식도암 이런 위장관계의 암에 대해서도 파이오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차후에 방제로서 제가 대항목단피탕이라는 걸 소개할 텐데, 그런 경우가 장옹과 장염에 쓰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대장암 억제, 식도암 억제라고 하는 목단피의 이와 같은 양리는 대항목단피탕이 고전적으로 한방적으로 대장염, 나아가서 대장암 또는 충수염 이런 데 임상에서 썼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단피의 항암작용, 특히 대장암과 식도암, 위장관계에 대한 암에 대한 억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이오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항목단피탕 지금 말씀을 드렸죠. 대황, 망초 들어가 있습니다. 변비 개선하는 약이고, 물론 대황은 대장의 열사를 탕척함으로써 대장의 염증이나 암까지도 고려 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약이죠. 망초는 딱딱한 변을 무르게 해주는 그런 짠맛이 나는 그런 약이고요. 목단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도인, 혈약입니다. 역시 과루인 이런 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효능은 청열해독, 소염제입니다. 공하열결, 변비도 풀어주고요. 산결소홍, 옹종을 개선하는데 특히 대장의 옹종을 잘 개선한다. 활혈거, 혈전에 듣는다. 대왕의 효능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주로 치료하는 부분은 장옹 그랬는데 장의 염증으로 장에서 고름이 나고 하는 것을 피가 나고 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장염이나 장암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대항목단피탕을 향후요. 여러분들이 한약 제제로서 이런 장염, 장암 약으로도 한번 개발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거 한방의학에서는 급성 충수염 같을 때 과거에 수술이 여의치 않은 시대에는 그런 초기에 이 대왕목단피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병원에서 외과적 수술, 일반외과에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충수염에 썼던 약이다.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썼다는 것이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장염이나 오늘날은 장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항목단피탕에 그런 예를 들면 장암 수술한 다음에 예후를 개선한다든가 예방 목적으로 이런 탕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약 제제로서 앞으로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항암 보조 그런 한약 신약으로 연구가 될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단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약의 범주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목적으로 씁니다. 혈액순환 저리고 아플 때 혈액순환제로 쓰고 이와 같이 항염, 특히 장애, 염증 이런 목적으로도 방제로서 이렇게 훌륭히 응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